부분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페인트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인트를 쓰려면 그 바탕에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페인트와 벽지의 선택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지비학입니다. 뭔가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그걸 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페인트와 벽지는 각각 쓰는 이유가 명확하니까 영상 보시고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페인트를 쓰는 이유. 장점은 간결한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결하다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곳에 몰딩이나 문선을 없앨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무몰딩, 무문선이라고도 하죠. 이게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처럼 단점도 명확합니다. 비쌉니다. 비싸요. 왜 그러냐? 시멘트 벽에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를 칠할 수 있도록 면을 만들어주는 목공 작업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각재를 대고 MDF와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이후에 이음매 부분에 퍼티 작업까지 해서 깨끗한 바탕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작업 공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죠?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밑작업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 위에 칠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콘크리트의 거친 면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벽이 생각처럼 반듯하지 않고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래서 도배로 마감되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막상 철거하고 나면 그 부분이 확 티가 납니다. 그래서 목공 작업이 선행되고 나서 페인트로 마감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시공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장 여건이나 자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배가 300만 원 정도 하니까 도배 대비 3배 이상 시공비가 나오게 됩니다. 가격은 알겠고, 그럼 어떤 자재가 좋은지 했을 때 우선 국산과 수입산 페인트를 비교하게 되는데 가격 차이가 꽤 있고 그만큼 퀄리티의 차이도 꽤 있습니다. 사실 페인트 마감을 할 때 어떤 자재를 쓰든 인건비는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좋은 마감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산이 정말 빠듯하다면 한두 가지 아이템을 줄이더라도 페인트는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테리어에서 정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벽의 페인트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무어 페인트가 가격은 사악하지만 발색이 좋고 스크래치나 오염에도 강한 편입니다. 페인트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지보수 때문도 있는데 그거에 딱 어울리는 자재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있고 예산이 충분한 경우라면 페인트로 마감하자. 예산이 애매한데 욕심내면 공사 전부터 마음고생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벽지를 쓰는 이유. 장점은 바로 가성비죠. 벽지라는 자재가 기본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인건비도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 정도면 마감을 할 수가 있어서 공기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공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비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단점은 마감의 한계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벽지는 풀을 발라서 시공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풀이 발린 가장자리는 햇빛이 비칠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티가 좀 납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티 없이 깨끗한 벽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시공이 끝나고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자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무슨 얘기냐? 도배사의 실력이 이 마감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공정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도배의 경우 재료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분 보수가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죠. 낙서 같은 걸로 부분 손상이 되면은 그 부분만 교체할 수가 없고 손상된 벽지가 있는 한 벽면을 다 갈아야 됩니다. 왜냐면 실크 벽지는 맞대어 시공하기 때문에 부분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벽지로 마감하는데 무몰딩 시공하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기술자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벽과 천장이 만나는 코너 부분에 핸디코트로 면을 잡는 밑작업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벽지 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궁금하실 텐데요. 페인트처럼 목공사가 필요하진 않지만 초배 작업과 더불어 벽이 심하게 패인 곳들은 핸디코트로 밑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감이 깨끗하게 나와요. 요즘 이 페인트 벽지 느낌을 살린 페인팅 벽지가 유행인데요.
이 벽지는 다른 벽지보다 조금 얇아요. 그래서 조금 예민한 편이고 도배사분들 중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 해주시기는 하는데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겠죠? 조금 더 쓰시더라도 밑작업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벽지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벽지 만드는 회사도 많은데 회사별 제품 라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나 퀄리티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마다 주로 사용하는 제품 라인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색상과 패턴을 고르시면 됩니다. 특별한 취향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색상은 흰색 중에서도 약간 미색이 들어간 거, 너무 하얀색은 약간 파란기가 오히려 도는 느낌이 있어서 도배해 놓으면은 약간 차가워 보일 수 있거든요.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패턴은 페인트 느낌이 나는 페인팅 벽지가 무난합니다. 패턴의 입자가 고울수록 더 페인트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간혹 펄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는데 펄은 없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재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면적 계산하는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측량해서 하셔도 되지만 이게 어렵다면 인터넷에 도배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업체에 전화하셔서 평수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집안의 몰딩을 없애는 하이엔드급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벽지로 마감하자. 그리고 본인이 홈스타일링을 잘 할 수 있으면 깨끗한 도배 마감으로도 충분하다. 컬러는 가구와 조명의 바탕이 되는 미색 화이트 계열이 무난하다. 그런데 벽지 안에서도 합지, 실크 벽지, 천연 벽지 같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 크게는 합지와 실크 벽지가 있습니다. 합지는 말 그대로 종이와 종이가 합쳐진 건데요. 폭, 너비에 따라서 소폭, 광폭 이렇게 나눠지고요. 실크 벽지는 합쳐진 종이인 건 동일한데 그 위에 PVC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연 벽지라는 것도 있는데 실크 벽지처럼 종이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건 동일한데 이 코팅 성분이 PVC 계열이 아니라 천연 유래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종류는 알았으니까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합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싸죠. 합지 자체가 실크 벽지보다 더 저렴하고 시공 인건비도 더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합지는 밑작업 없이 바로 도배를 하기 때문인데요. 실크 벽지는 초배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겠죠. 비용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합지 대비 약 2배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공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합지는 벽지와 벽지를 약간 겹쳐서 시공하는 겹침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눈에 좀 거슬리겠죠.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밑작업 없이 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셀프 시공을 하시는 경우에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벽이 울퉁불퉁하면 그대로 다 티가 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실크 벽지는 이음새가 없이 면을 딱 맞춰서 시공하는 맞댐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벽지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시공할 때 부직포로 밑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도배를 합니다. 실크 벽지는 띄움 시공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벽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이 벽이 석고보드를 댄 것처럼 판판하지가 않은데 띄움 시공을 함으로써 그게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됩니다. 한번 집에 벽을 만져보세요. 아마 실크 벽지로 된 집이면 중간중간 벽지가 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측면인데 벽지가 페인트에 비해 유지보수 부분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벽지 안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합지의 경우 말 그대로 종이기 때문에 낙서나 음식물 자국 같은 것들이 묻게 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반면에 실크 벽지의 경우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염에 강하고 가볍게 묻은 것들은 물걸레로 닦으면은 지워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몰딩, 무문선의 간결한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 차이를 위해서 내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집에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거주할 계획이다. 그런 경우에는 페인트로 고급스럽게 마감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적당히 깨끗하게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가구와 홈스타일링으로 집을 잘 꾸밀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크 벽지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페인트와 벽지의 장단점 그리고 벽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인테리어나 집 꾸미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인테리어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샤시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